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출 심사에서 승인이냐 거절이냐가 갈리는 그 순간, 또 신용카드 발급에 그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을 때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회사는요,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신용이라는 피를 돌게 하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기업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가 우리나라 개인 신용평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겠죠? 이 차트를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죠? 70%라는 수치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든 카드사든 금융기관이라면 나이스의 신용 점수를 공식 기준처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투자 용어 중에 이런 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아주 높은 성벽을 쌓고 깊은 강을 파놓았다는 뜻이죠. 나이스한테는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그 성벽이고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바로 그 깊은 강인 셈입니다. 그리 진짜 재밌는 건요, 이 해자가 그냥 방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무기 삼아서 더 공격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요즘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 때문에 신용조회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또 쌓아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면서 이 해자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대로만 달리는 것 같은 이 완벽한 성에도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부 규제나 핀테크 같은 외부의 도전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사 내부에 있는 어쩌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특히 이 내부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창업주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국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걸 바로 오버행 리스크라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이 딱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주가는 싼 편일까요?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뜯어보면 거의 무결점에 가까워요. 자기 자본만으로 거의 20%에 가까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요. ROE, 부채 비율 보세요. 빚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정말 탄탄합니다. 다른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저평가 상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익이나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ER이나 PBR 모두 경쟁사보다 훨씬 낮죠. 아니, 업계 압도적인 1등 기업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족쇄가 주가를 얼마나 심하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겠죠.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 최종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쪽은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성장성을 보고 있고요. 반대쪽은 거의 모든 이유가 내부 지배 구조와 오버행 리스크,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지금보다 약 25%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주가가 막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해서 주가가 빠질 때, 예를 들면 15,500원 같은 중요한 지지선 근처에서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나눠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투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훌륭한 비즈니스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압도적인 1위 기업의 사업적인 가치가 결국 모든 리스크를 뚫고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